청년은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오디오 제작을 업으로 삼고 있거나 귀가 고급이라 평범한 이어폰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특별한 인민들을 위해 소니의 최고급 인이어 이어폰 IER M7을 공화국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모든 소리를 사로잡고 최고 수준의 소음 차단을 제공하며 인체공학적 하우징으로 구성된 소니의 IER M7 이어폰만 있다면 뉴스공장의 소음은 차단되고 김용민 브리핑은 선명하게 들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프로를 위해 프로가 완성한 인이어 모니터 이어폰 소니의 IER M7을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9월 4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께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으로도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서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니까 특혜 시비와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모양이죠. 손흥민, 박지성, 박찬호 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며 대한민국의 이름값을 높이는 체육인들이 굳이 군복무를 하기보다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게 국가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라는 점에서 혜택이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일부 선수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 특례 혜택의 취지가 국위 선양에 대한 보상이라면 체육인뿐 아니라 대중 가수 같은 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형평성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목할 인물은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기국회의 입법과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내일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모레 김관영 원내대표가 각각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종합일간지 일면 들여다볼까요? 먼저 한국일보 3차 남북 정상회담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개최 추진, 청와대 2박 3일 일정으로 제의할 듯, 북한 정권 창건일과 UN 총회 일정 감안,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돌파할 히든카드. 중앙일보, 북한이 비핵화 약속하면 남한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이런 중재안을 들고 평양에 간다. 소식통, 한국 제안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 그렇다면 미국 기존 입장에서 양보한 셈. 한겨레, 군사정권 잔재인 기관장 모임 아직도 있다. 초원 복집 사건, 굴비 상자 사건 등 잡음을 이야기한 모임인데도 박남춘 인천시장 탈퇴하기로, 정례회의에 불참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탈퇴할지 주목. 경향신문, 다시 가슴에 안습니다. 세월호 팽목항 분향소 철거, 304명의 영정 4년여 만에 집으로. 국민일보, 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않겠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번엔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주문. 과열된 시장에 채찍과 당근 병행하기로. 동아일보, 데이터 규제 완화도 삐걱, 대통령만 뛰는 혁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독립위원회에 이관하기로 여당 결정. 이건 시민단체 요구를 반영한 것. 정부는 난색. 서울신문 특혜 논란 후폭풍에 병역 특례에 손본다. 다수 국민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여론. 병무청장도 체육예술 특례에 대해서 재검토하기로. 조선일보 모든 병역 특례제도 4년 내에 폐지할 것을 검토. 군 인구 절벽에 따른 지원 감소에 대비하기로 했는데 의무 경찰은 2023년까지 없앨 듯. 세계일보 수소 사회로 가는 일본, 로드맵도 없는 한국. 탈석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우디, 수소 연료전지 로드맵 실행하는 일본. 그런데 한국만 탈원전 기조에 뒤처져. 결국 원전 확대하자는 이야기네요. 네, 이상 오늘 종합일간지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남성 활력의 끝판왕 궁금환 남자는 추석 상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추가 증정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애청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환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한겨레 김희택 칼럼 보겠습니다. 제목이 청와대의 이상 기류입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은 또 다른 시한폭탄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집값이 치솟았다. 한겨레는 그때 부동산 광풍을 방치한 정부를 질타하며 386 지지층도 등 돌린다고 썼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후 DTI, LTV 강화로 이어졌다. 네, DTI, LTV 잘 아시죠? 부동산 대출 규제입니다. 노 대통령은 훗날 성공과 좌절에서 초기에 유동성, 즉 현금을 잡지 못한 실수를 인정했다. 김수현 당시 사회정책 비서관은 노무현이 꿈꾼 나라에서 좀 더 솔직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미디언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고 시인했다. 지금 청와대에서 집값 추이를 챙기는 사람은 사회수석 12년 전 그 김수현이다. 1년 만에 임대주택 정책을 다시 손본다는데 어째 불안하다. 미디언 탓이든 실수든 반복되면 무능딱지가 붙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교육 문제는 좀 더 심각하다. 대입 정책은 사실상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만 떨렁 경질해놓고 청와대는 시치미를 떼고 있다.
애초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지 못하고 교육 관료를 장악하지도 못한 채 모든 걸 공론화에 내맡긴 김상곤 부총리 책임이 물론 크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 교육부를 흔들어 놓고 뒤로 빠져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 역시 그에 못지않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재인 내부의 권력 다툼이 드러나더니 청와대에선 일보다 자리에 관심 많은 참모들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시 왕수석 별명이 부활하고 정책실장 후임 하마평이 벌써 나도는 건 우려할 일이다. 이런 이상 기류에 청와대의 누구라도 경고등을 켜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JTBC에 나왔지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가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초고가 주택에는 보유세, 그러니까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동감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어느 만큼 동감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3주택 이상이 실수요자가 첫째 아니고요. 예. 또 둘째는 그분들 중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예. 구체적인 안이 이미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걸 공유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토부나 당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과 국회에서 그걸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건 늘 논란이 있는 문제고 국회 통과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은 이 예산 법안의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못 본다면 정부 원안대로 개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사실 종부세 그때 만든 분이잖아요. 예.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나중에도 얘기했는데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더군요. 다만 높이는 데가 있으면 낮춰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다시 말하면 보유세가 높아져가지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거래세가 너무 세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양도소득세니 이런 걸 포함하는 거겠죠.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던데 그게 좀 합리적인 안은 혹시 아닌가요? 제가 듣기에도 매우 합리적인 안으로 보입니다. 설령 이번에 이런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가격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정말 아주 솔직히는 참 오랜만에 야당이 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제안을 해줘서 저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앞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언급하자 거래세 인하를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지요. 장하성 실장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거래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는데 처음으로 합리적인 안이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앞서 한국일보 헤드라인이라며 소개해드렸는데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18일에서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징후는 9월 18일에서 2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센터와 근처 호텔을 청와대가 확보하고 있는 것에 있는데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측 메인 프레스 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편 대북특별 사절단 방북 결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 기본협정 체결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맞춰서 남북 관계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게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의 구상입니다.
한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양보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목리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종전선언이나 북미수교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을 정해놓지 않고 6.12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지금 넘기는 그러니까 북한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 중국이 있다. 중국이 있다. 두 가지 두 북한 중국을 전부 책임 북한 중국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죠. 근데 분명히 미국의 관료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6.12 공동선언은 첫째가 1항이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입니다. 북미관계 개선, 게 수교까지 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구축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비핵화예요. 근데 마치 좀 미국 관료들의 그 말하는 거 보면은 비핵화를 해야만 무슨 북미 수교도 될 수 있고 남북 관계도 진전될 수 있는 식으로 걸어놓은 걸로 착각을 하고 또는 그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 가는데 그건 분명히 왜 여기서 우리 국민들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수교, 평화, 비핵화 이걸 같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 떼버리고 비핵화가 돼야만 미국 측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못 만드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또 넘기고 조금 진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관료들이 정말 그 악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역전쟁, 중국 한창 무역전쟁 중인데 무역전쟁에서도 이제 니네들 너무 북한에 가지 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야 하면서 무역전쟁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그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죠. 더구나 이제 9월 9일 날 시진핑 주석이 가면은 행사에 가면은 그냥 가서 열병식이나 참가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틀림없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이 평양까지 온 그 계제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금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어렵다. 그러니 그 국경에서의 무역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좀 단속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유엔 대북 제재의 완화 이것을 주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으로서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건 곤란해라고 거절할 수가 없죠. 바로 그렇게 되면은 대북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 미국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꼬이고 있냐면은 원래는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주면 비핵화는 시작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압박을 통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의 지속과 강화를 통해서 비핵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는 그 6.12 정상선언 이전의 전략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6.12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압박이 아니라 종전선언이라든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그다음 또 풀리게 되는 걸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처럼 자꾸 압박으로 해낼 것이다. 이게 압박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압박으로 될 것 같으면 지난 25년 동안 이 북핵 문제가 왜 이렇게 악화됐겠어요. 이번엔 경향신문 박래용 칼럼입니다. 제목은 위험한 권력 사법부인데요. 법관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비추어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말한다. 한데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거나 괴리가 큰 판결이 허다하다. 그래도 시민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 고작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분노의 글을 올리거나 담벼락에 침을 뱉거나 하늘에 주먹질을 할 뿐이다. 미국의 판사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현재 39개 주가 선거로 판사를 뽑고 있다. 전국의 주 판사 87%가 선거로 임용됐다는 통계가 있다. 판사를 선거로 뽑지 않는 주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지사가 지명하고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의 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판사도 시민의 통제 안에 두겠다는 국민 주권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시민이 사법권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판사들을 이중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무죄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우리나라 판사는 단 한 번의 시험, 사법시험 합격으로 평생 사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대학 1학년, 2학년 때부터 고시 공부를 시작하고 고시에 합격하면 신분이 급상승한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주류 집단에 편입한 뒤 폐쇄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특별한 지위를 누린다. 판사들은 남을 심판만 하지 심판받지는 않는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없다. 1950년 고시제가 실시된 이래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관료화, 귀족화는 변한 게 없다. 법률 지식의 독점으로 권력을 확보하고 너희들이 법을 알아? 이런 식으로 시민 위에 군림한다.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제1동포 유학생,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 아람회, 오송회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이들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다. 그때 그 판사들 누구도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지 않았다. 되레 민주화 이후에도 양승태 사법부는 법과 양심을 버리고 권력과의 거래를 자청했다. 이제 보니 사법부 독립이란 주장은 방어벽이었다. 독립이란 명분 아래 철저히 외벽을 치고 모든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독립을 내세워 시민을 속여왔다. 이런 사법부, 그냥 두시겠습니까?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 때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주최 측에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도 최근 위헌 결정을 받은 혼합살수, 즉 물에 최루액을 섞어서 뿌리는 방식에 책임이 있는 만큼 금전배상을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가 집회 시위 때 경찰이 입은 피해를 배상을 하며 국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전배상을 받지 않는 쪽으로 끝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과거 기무사의 소강원 전 참모장이 어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강원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광주 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었습니다.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소강원 전 참모장이 당시 대령에서 지난해 소장으로 고속 승진한 배경에 조직적인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소강원 전 참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SBS 보도였습니다. 탈모는 막고 빠진 머리는 나게 하는 3개월분 18,000원짜리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환불 보장합니다. 또 하나 파마 염색 손상 모발에 천연 컨디셔너 린스도 강추합니다.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1566-7871.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날씨를 말씀드립니다. 서해상으로부터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와 경북, 호남까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호우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가면서 다시 활동하기 수월해지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모두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 대체로 맑겠지만 돌아오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팬층이 두터운 미국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와 CSI 과학수사대 보신 분들 많으시죠?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프로파일링 전문팀과 CSI 과학수사대가 범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의 두 드라마는 화려한 볼거리와 긴장감 있는 전개가 특징입니다. 촬영 현장은 어떨까? 약 7년 동안 미국에서 촬영 스태프로 있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를 경향신문이 만났습니다. 그곳 촬영은 보통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요. 6시쯤 되면 철수를 준비하죠. 부득이하게 저녁에도 찍어야 한다면 스태프들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연장 수당이 붙습니다. 한국이요? 단톡방에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오는 게 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스태프는 오전 7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드라마는 하루 4개 씬에서 5개 씬을 찍는다고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미니 시리즈의 경우 하루 15씬에서 20씬, 아침 드라마는 20씬에서 35씬까지 찍습니다. 촬영 분량이 많은 데다가 방영 일자는 정해져 있으니 스태프들의 노동량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드라마 선진국에선 스태프들의 계약서가 책 한 권 분량이라고 합니다. 경향신문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영국과 미국에선 각각 스태프 노조와 연맹을 꾸려서 제작자 단체와 단체 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단체 협약에서는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비롯한 기준을 만듭니다. 각 스태프들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데요. 이것은 단지 계약 조건이 촘촘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스태프들이 전문가로서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영국과 미국에서도 스태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의 스태프들의 인간다운 노동,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부의 불공정 개선 노력과 스태프 스스로의 연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가 경제단체 사무실에 상주하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피해 청산을 강조한 뒤 이틀 만입니다. 물론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는 적피해 청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총 관계자는 경총에 대한 지도 감독은 1980년대 말 한독직업훈련원 BD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시행한 이후 거의 30년 만이라면서 10명을 투입해서 전면 감독을 벌인 적은 없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고용부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안이 경미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데요. 하지만 법인의 설립 목적 이외에 사업을 한 경우,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정받으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을 지속하겠다는 발언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잘못됐다는 투지만 제가 보기엔 기립박수해야 할 사안입니다. 육군이 군용 스마트폰을 모든 소속 군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스마트폰 카톡으로 명령을 하달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 방식의 혁명적 변화가 목전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31사단, 39사단, 51사단을 대상으로 실제 전투 실험을 한 결과 기동성, 작전 수행의 효율성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에 따라 72시간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배터리가 나왔고 별도의 배터리를 등에 부착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용 스마트폰의 외형이나 기능은 일반 스마트폰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서 보안이 강하고 군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채팅 앱의 경우도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달리 보안이 강화된 군 전용 앱을 사용하는데요. 군 작전의 치명적인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카톡으로 명령을 하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컨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요즘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식사나 음주를 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손님 때문에 식당과 주점 주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홍익대 앞에 한 주점은 입장하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받고 있는데요.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을 막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광진구 건대 입구에서 10년 동안 주점을 운영한 성모 씨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하는 무전 취식범에게 최근 여러 차례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종업원에게 수상한 테이블을 감시하게 한 뒤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무전기를 통해서 바로 계산대로 연락하도록 합니다. 무전 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전부입니다. 상습이 아닌 경우 통고 처분이나 즉결 심판에 넘겨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돈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해도 거주가 불명확해서 잡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계형 무전 취식은 사회 불황의 그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전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서구 민주주의는 정치가와 유권자가 만나는 건 좋은 거란 전제에서 출발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과 말에 족쇄를 채우지 않아요. 그건 좋은 일이니까. 예. 정치인이 자기가 무슨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고 난 뭐 하려고 그런다 도와달라 이런 얘기하는 건 좋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를 다 허용해요. 근데 우리는 정치가와 유권자가 만나는 건 나쁜 거다. 이것들이 그냥 좋은 일로 만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에도 족쇄를 채우고 말에도 족쇄를 채우고 조직에도 족쇄를 채우고. 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규제가 강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반정치죠, 이게.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치신들의 정치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런 조건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정치를 제가 쭉 오랜 시간 관찰해 보면 느낀 거는 정치라는 거는 정치가와 군인과 기업인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니까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그런 한목적인 유연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아요. 정치인, 군인, 기업인들은 이런 사람들. 예, 그래야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소련하고도 연합을 했고. 그랬었죠. 지금 뭐 삼성이 뭐 구글 같은 기업하고도 동맹을 맺어서 안드로이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네. 3당 합당 김영삼이 했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DJP 연합을 했고 노무현도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분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갖고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분들, 이분들은 종교인을 하거나 학자라거나 언론인을 하거나 법조인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네, 아니 뭐 많은 분들이 하지만 그 이제 정치라는 건 어쨌든 사람을 동지를 모으고 당을 만들고 조직을 키워갖고 군대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그러나 정치, 특히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은 공통점을 찾아가는 일이지요. 지지자마저 갈라치기 하는 어떤 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일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9월 4일 화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